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곡동에 살고 있고요. 이 사업 아메이 하는 사람이고요. 네,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고요. 네,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소리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죠? 네, 왠지 모르는데. 네. 제 소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 사업하는 말씀 드릴 텐데, 저는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저 원래 그 자동차 맹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우자동차에서 그 차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업만 하기 전에는 안산공과대학 기획과에서 대학 교수 일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차 만드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대학 교수 일하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보고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두 분 다 정년 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지식한 분들이죠. 평생 그 일만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평생 그 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평생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그 말씀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면 두 분이 다 초등학교에 계셔서 제 담임 선생님이 뭐 우리 아버지 후배 뭐 아시는 분 다 뭐 되게 그래가지고 성적을 좀 잘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 좀 했고,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라는 얘기 들으면서 컸는데 제가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할 적에 제가 한 번도 공부를 그렇게 잘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공부를 제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서 공부를 좀 못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모든 부모님들의 특징이 자기 자식이 똑똑한 줄 알아요. 저보고도 너 노력만 하면은 잘할 텐데 노력을 안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노력만 하면은 내가 공부를 잘할 거다. 제가 나중에 좀 늦바람이 좀 불어서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 그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요, 그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뭐 다 애들 키우시고 저도 애들 키우지만은 그 공부가 아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인생의 큰 짐이에요. 큰 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고만 있지 뭐 어떻게 풀어놓고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뭐 10대 지나고 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10대 될 때까지 그냥 공부해서 온통 쪼이다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사회 속으로 그냥 뭐 던져져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정신없이 막 살아가죠. 제 친구들 그렇게 살 적에 제가 이제 20대 후반을 어쩌다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서 제가 30살에서 만 30살에서 한 며칠 빠지게 제가 박사를 했어요. 제가 3월생이니까 정말 며칠 빠지게 그렇게 박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20대 후반기를 나이 30 될 때까지 그냥 학교에서 계속 지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살기 힘들다는 거 저는 대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인생이 고해라는 것도 거기서 다 배웠어요. 제가 가장 살면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저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요. 박사 3학년 때인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그 기계공학 공부인데 누가 와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면은 막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뭔 말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때부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나머지 한 3, 40분이 남아있는데, 그럼 3, 40분 동안 사람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괴로운 건 언제냐면은, 남은 막 괴로워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놈이, 맞아, 그렇구만. 그러고 있을 때, 아주 사람이 돌아버려요. 이 공부가요, 머리가 있어야지 돼. 진짜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노력해가지고서 박사를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면서 저는. 예. 우리 한국아메이 그 모사장님 그 아드님이 쌍둥이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가셨더만요. 예? 오우, 대단한 거죠. 예, 훌륭한 거죠. 예. 그 테이블 차 안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듣는데 막 우리 딸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막 울어요. 그걸 들으면서. 어느 대목에서 우냐면은 그 애가 아주 피골이 상접하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코피를 막 흘리면서 그 코피를 또 빨아 드신다고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피골 상접한 모습을 지 룸메이트한테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뭐 가장 아름다운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무슨 모습일 거라고. 야, 난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멘트를 생각했는가 몰라. 예? 근데 그런 스토리를 막 나오는데 우리 딸이 막 불쌍하다고 막 울고 집사람도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울었어요. 예? 운전하고 있으니까 안 울었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는 왜 안 우냐 나보고.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아빠는 하나도 안 슬프다고. 그게 아빠도 저렇게 살았어. 정말로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대학원 4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네? 집에 색시가 있는데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노트북이 있는 때도 아니어가지고서요. 그때는 프로그램이 다, 그러니까 저는 맨 앉아서 프로그램 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집에 가고 싶으면은 그 컴퓨터를 들고 갔어요. 그거 없으면 전 일이 안 되니까 그걸 들고 가서 우리 집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마루인데, 논현동 살 때인데요. 마루에다 그 컴퓨터를 놓고 막 설치를 하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막 짜고 있으면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잠들어요. 소파에서 잠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깰 때쯤 돼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이 사람이 깰 때쯤 되면은 그럼 저는 계속 앉아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든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얘기하는데 막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프로그램 짜면서 고민도 많았어. 내가 왜 이 CPU가 안 받쳐주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도대체 지금 나이가 30살이 다 되도록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여기 해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진짜로 세상에 어려운 일이 공부예요. 제가 아메이를 좋아하고 제가 좀 잘해요, 아메이. 웃으시네. 잘한다니까요, 제가. 공부보다 제가 훨씬 잘해요. 공부하는 거는 어려운데 어느 순간 되면 어려운 대목이 나타나서 사람을 꽉 막아요. 일단 막히고 나면은요, 막 발버둥을 쳐고 무슨 짓을 해도 거기가 안 뚫려요. 제 기대인데요. 그 줄기세포 같은 거 좀 확실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해결 잘 안 돼. 공부로 접근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뭐 나중에 언젠가 또 그런 걸 브렉스루라 그러는데요. 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으로 확 진입해 들어가는 무슨 사건이 나지 않으면은 나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되겠지만은 이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가. 근데 아메이 사업은 제가 해보니까 난이도가 별로 없어요. 정말 난이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했는데 제가 언젠가 누핀이 돼가지고서 더블 다이아몬드인가 뭐가 돼가지고서 기자가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한국 아메이에서 뭐 이렇게 쓰면서 이제 다음 핀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보관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저는 하는 거지 무슨 새로운 보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계속 하면 돼요. 대신에 내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정말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게요. 그때 했던 행동을 계속 있기만 하면 돼. 저는 관리자가 돼 있어요. 제가 요 근처에서 교육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운라인 분들이 저를 이렇게 지나가면 붙잡고 처음 오신 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소개를 시켜주는데, 여기 교육장 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저를.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찬사예요. 이런 교육장을 다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니까
그분들이 저희 같은 층에 그 상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와서 저를 찾았대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 넥타이 매고서 그분 어딨냐고. 몇 가지 일이 추가되기는 해요.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신제품도 좀 나오고, 통신 같은 것도 좀 모르던 건데 좀 해야지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우리 다운라인 어떤 분이 무슨 뮤지컬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 LOS 되시는 다이아몬드 분하고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뮤지컬을 봤어요. 내가 봐도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 뮤지컬 이런 거 본 적 없었었는데, 와, 가서 보니까 뭐 무지 재밌더라고요. 뭔 몬티인가 뭐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막 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애프터를 하잖아요, 우린. 동그랗게 서서. 안 말려도 사람이 동그래져요, 이상해요. 그리고선 다 이제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를 막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뭔가 계시를 내릴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막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장님도 좀 빨리 컸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오늘은 특별한 날로다가 이렇게 뮤지컬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인간관계에 난이도가 없어야 돼. 막 어렵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면서 점점 서로 알게 되고 좋게 되고 쉬워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막 정말 마음이 막 흐뭇해. 제 동료들이 대학 교수 동료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하고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 뭐 잘 지내냐, 뭐 잘 지낸다. 그 어떤 교수 잘 지내냐, 뭐 하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학교 안 나오니까 좋지. 그러면서 근데도 이제 좀 섭섭하고 그러지 않아? 막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대답해줘요. 섭섭하다고. 언제 섭섭해? 그러니까 수학여행 갈 때 조금 섭섭해요.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면 사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수니까. 나이 든 교수는 피곤한 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애들 데리고 제주도도 가고 막 가면은 좀 섭섭하고, 그때 생각, 특히 저는 체육대회. 저는 공돌이들 중에서 그런 공돌이들이 많은데, 공돌이들이 공 보면은 아주 미치고 막, 우리나라도 공만 나타나면은 내일 시험이어도 운동장으로 나도 모르게 나가고 벌써 나가 있고, 해봐야 음료수 내기인데, 그거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체육대회 이제 그때가 좀 아쉽고, 그리고 제일 아쉬울 때가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이나 뭐 이런 게 제가 아메하기 전서부터 자료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대학원에 야매로 책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서가 막 몇십 불씩 하는 원서를 어떻게 다 복사해가지고서 2권에 10,000원 막 이러면서 와서 팔아. 그래서 원서를 막 사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바겐세일에서 다 나눠주고 내 손 좀 갔던 것들 그런 거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쫙 꽂혀 있고 박사과정 때 제가 했던 거 노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보관해. 왜냐면 우리 딸아이나 아들놈이 좀 클 적에 아빠가 이렇게 공부했었다는 거 좀 보여주려고요. 그 중에서 좀 정리 잘 된 거 몇 개는 꼽아놓고. 근데 그걸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옛날 생각이 막 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좀 섭섭함이나 아쉬움 그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다시 얘기해줘요. 그 교수들한테. 내가 5년 교수하다가 그만뒀는데도 좀 섭섭한데, 니들은 50년 하고 나서 나중에 덜커덕 그만두면 어떻게 살래? 저 그 생각하면 난 그 사람들 너무 걱정돼.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 딱 하시고 나서 바로 뇌수술 받으셨어요. 1년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남자가 65세에 정년을 하시고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지시고 그러니까 막 공황 상태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마음속으로만 마저 나는 일 그만두고 나면 좀 이상할 거야. 실제로 닥쳐보면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부엌이나 이런 데서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계속 존재하니까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남자가 50 정도 돼가지고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나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자기 마누라래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회사에서 딱 나오면은요, 모든 게 다 없어져 있어요. 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구축해놨어요. 그 조폭이랑 똑같잖아요. 예. 그 아주머니들 특징이 조폭이랑 공통점이 뭐더라? 뭐 있는데 아무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형님, 뭐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커피 마십시다, 형님. 막 그러면 뭐 이러면서 막 아주 뭐 흔들리지 않는 그 입지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예. 그러니까 남자들 보기에 얼마나 부러워요. 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좀 다소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저는 굉장히 좀 행복해요. 예. 제 친구들을 비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이지 아니라 절대적으로 봐도 제가 너무 좀 행복해요. 저는 자명종 소리에 깨는 일도 없고, 있어요. 골프 치러 갈 때. 예. 제가 요즘 또 아주 그냥, 전 또 제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단어가 2개 있는데, 하나가 무리예요, 무. 저는 뭐 하나 시작하면 아주 끝장 날 때까지 하는데 아주 제가 그냥 칼을 갈고 있어요. 그냥 막 다 갈아놔가지고. 요번에 그 제주도의 다이아몬드 세미나, 그 다음에 아주 케언즈 가서도 제가 적군을 몇 명 다 무찌르고 막 그랬어요. 네. 막 너무, 그거 빼고서는 뭐 저가 뭐 시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하는 일도 없고, 네? 그리고 일의 난이도는 안 높아지고 있는데 결과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전 너무 좀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해야 될 일이 많았었는데, 좀 자유로워지면은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많아져요. 전에는 해야 되는 일 하기에 막 급급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일들 목록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그 일을 막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얼마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점점 안정돼 가고 있고 커지니까 그렇게 돼요. 오늘이 13일인데요. 제가 97년 1월 14일 날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이 딱 지나면은 제가 만 10년 딱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사업가들 모인 자리에서 하면서 내가 지난 10년간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 사업의 어떤 이런 단계를 봤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요, 딴 거 한 개도 있어서. 저는 이런 문화인데요, 문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코드는 저는, 코드란 소리 쓰기도 싫은데, 누가 자꾸 써가지고. 아무튼,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결국에는 문화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사업하는 이 문화가 제가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기획과에서만 쭉 커와서요. 제가 초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불행히도 암수를 구분 못하던 시절에 그래서 막 아쉽겠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이제 중학교 가면서 암수가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 중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 대학교도 남자 대학교는 아닌데 이제 과가 남자 과죠. 거기 여학생이 거의 없어요. 가끔 하나씩 들어오면 걔가 암수가 구분 안 되게 생긴 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남자 대학원 그다음에 연구소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다 기름지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제 교회 친구인 제가 박사과정 때 그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성경 무지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나갔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면서 나갔는데 제가 아무튼 늦바람 불어서 시작하면 빨리 쫓아가가지고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 선생을 했는데 영어 성경반 선생을 제가 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누가 꼬셨는데 저는 3번만 꼬시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이거 차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건강팔찌인데요. 누가 이걸 차고서 중풍이 났다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그게 말 되게 막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래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는데 그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거나 없거나 나한테 크게 걱정될 만한 게 아닌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걸이도 있어요, 또. 이 안에.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손해 날 만한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뭐 하자면은 홀딱 잘 넘어가요. 그 성경 선생하는 것도 난 성경 못 가르친다고 내가 성경 주기도문도 어설프게 외우는데 그랬는데 영어 성경반 선생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번역만 해주면 된대. 근데 우리가 영어 번역하는 건 좀 할 줄 아니까 알았다고 들어갔다가 코 껴가지고 그걸 다 맞게 된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영어 성경반에 그 여학생이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름이 김선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름이 저랑 반대더라고요. 그 무슨 저는 박영선, 거기는 김선영. 이름이 반대잖아요, 그죠? 되게 좋을 것 같죠? 본사 직원이 지금도 헷갈려요, 누가 박영선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우리만 안 헷갈리고 되게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가 영선인데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제가 아무튼 그 교회 나가면서 제가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들 중에 하나가 김기범 사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아메이를 전해주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저도 피했어요. 왜냐하면 살기 바쁜데 뭐 이런 걸 이제 해나 뭐 싶었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돈 쓸 시간이 별로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5시 반에 통국버스 타고 대우 출근하고 있었는데 집에 오면은 9시 뉴스 집에 와서 보는 게 꿈이에요, 꿈. 그런데 무슨 내가 아메이를 해나 이제 그러고 살았었는데 자꾸 꼬시니까 내가 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꼬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아메이 얘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보면 제가 피했었어요. 그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보면 피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몇 번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나쁜 짓은 저놈이 하는데 도망은 내가 다니더라고.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나쁜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막 답답해서 만나서 원하는 게 뭐야? 강의 들어봐라. 알았어. 이래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게 97년도 1월 달 얘기.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인데요. 어우, 저는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분위기에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원래 알록달록한 데 가면은 이렇게 좀 남자들이 특히 좀 꿔다는 보르짜리 모양 이렇게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막 박영선 사장님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저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내가 뭐 마케팅 플랜이고 뭐고 간에 아무튼 나 여기 오래 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위험한 것도 없고, 뭐 돈 내라는 사람도 없고, 97년도 1월 달에. 2월 달에 제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 달 정도 일했어요. 그 연구소에서 이제 뭐 자동차 실험하고 뭐 그런 거 했는데, 세상이 참 희한한데 실험이 잘 안 됐어요. 레간자 누비라 라노스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다 에어백을 제가 만드는 게 차에다 에어백 맹구로 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조물 해석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이런 거 이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만들 적에는 자동차도 이제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계속 달리면은 그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슬쩍에 이쁘게 안 쓰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이 뭐 죽거나 살거나 하는 때니까 그런 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를 부러뜨리는 건 이제 정력학이고, 움직이는 놈끼리 이제 그러는 건 동력학이고, 근데 이제 시계 부딪혀서 대변형이 나는 거는 이제 충돌력학인데, 그거는 이제 아주 어려워요. 지 멋대로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석해서, 이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이제 설계하고 맹글고 이제 그런 거 제가 했었죠. 그래서 라노스 싣고 가서 배로 싣고 가가지고 테스트 했는데 좀 신기하게도 실패를 했어요. 될 줄 알고 갔는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니, 입사하니까 맹그러져 있던 건데 테스트하면서 갔다가 근데도 그거 실패하고 나니까 참 그렇게 기분이 찝찝하. 2대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비싼 차 싣고 가가지고서 했는데 라노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미국에 싣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갖다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일정이 막 빵꾸 안 하고 그래서 대우자동차 연구소 참 험난하겠다 앞으로 사는데, 근데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람에 시간이 나서요. 제가 미국 아메이를 가봤잖아요. 디트로이트에서 차 몰고서 가서 봤는데 저는 뭐 공장 뭐 그런 거 뭐 대단한 가서 보니까 대우자동차 공장이 훨씬 재밌어요. 뭐 대단 그런 거 떠나서. 이 뭐 세제 맹그는 공장에 뭐 볼 게 있어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찍찍 넣고 끝나고 뭐 그러는데 자동차 공장 가면은 신나죠. 막 거기다 막 철판을 막
막 스탬프다 펑펑 찍으면 막 차문 나오지, 막 붙여서 용접 로봇 날아다니면서 막 뺑기 칠해서 조명 반짝반짝 막 광내서 차가 턱턱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회사가 제가 갔을 때가 한 7, 8년 됐다는데 한 번도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철수한 적이 없대요.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대우자동차는 도대체 주인이 몇 번 바뀌었나 몰라요. 그 하나 바뀔 때마다 그 별거 아닌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별거인 사람들은 참 별의 별꼴 다 당해. 근데 웃기는 거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별의 별꼴 다 당할 수 있는 별거인 사람 되려고 연락에 노력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제대로 코 껴가지고서 흔드는 대로 막 따라다니는 지경으로 내가 가게 되는 게 내 일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앞으로. 시간이나 많아서 그럼 모르는데 우리 애가 태어나가지고서 돌 됐을 적에 내가 대우를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평일날 애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나 갈 때 자고 갔다 오면 자고 맨 자는 것만 보는데 야, 애는 자는 것만 봐도 크더라고요. 그게 제가 대우 다니던 그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건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이 아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튼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내가 나중에 쓸 때 많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연락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1년, 아메 시작해서 1년이 저한테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막 흥미진진하고 그랬어요. 칠판에 좀 써도 되죠? 이거 진짜 칠판이네요, 이거.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칠판이네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분필 잡는, 진짜 오래간만에 분필 잡는데도요. 자꾸 웃으시네? 이런 거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거? 이거 어려운 거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뭐 점선으로 이렇게 긋기 할 적에, 제도 같은 거 하고 할 적에, 이거 뭐 수년 동안 갈고 하다 부러지자, 흠집도 안 나잖아요. 깔끔하게.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래서 제가 97년도 1월 달에 아메이 시작해가지고서요, 2월 달에 미국 갔다 오고, 3월부터 연락에 아메 했어요. 그리고 4월 달 되고, 5월 달 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세월이 가는데, 6월 달 되고 7월. 제가 처음 원안이 뭐였냐면요, 이제 3%, 6, 9, 12, 15, 18% SP. 거기 안 보이시죠? 다 불러드리니까 받아 적을 내용은 없어요, 별로.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1월 달에 3%를 해야 되는 게 처음 제 원안이었었는데, 제가 귀가 얇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제가 귀가 얇아요. 그런데, 이때는 막 보니까 아메이가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3달 SP는 기본이고, 83일 SP입니다. 막 이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하는 거냐. 그래서 형제그룹이랑 크로스라인을 제가 살짝 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한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저 약간 지방분인데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센팅을 하세요. 센팅.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센팅이 뭐예요? 센팅이 그러니까 세팅을 그렇게 발음하시는 분. 그 전 제품을 딱 사가지고서 하면은 그때 한 400만 원 정도면 이제 사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센팅을 이번 달에 하면은 그 다음 달에 니 밑에서 2명이 센팅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2명 밑에 또 2명이 센팅을 해서 3달 안에 무조건 SP가 된대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된 사람들 얘기가 다 센팅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센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제가 400만 했는데 이렇게 핀 인정식 할 적에 15%가 돼서 저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400만 원 어치를 샀어요. 웃기죠? 그래가지고서 아무튼 대한민국 최강의 12%를 했대요, 제가. 그러면서 다들 놀라워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근데 아무튼 400만 원어치 사라 그래서 제가 400만 원어치 산 거예요. 이상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센팅하면 그러면서 제가 막 뚜껑이 더덕더덕했어요. 막 잘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4월 달에 무지무지 놀라운 결단을 내렸는데요.
대우만 안 다니면은, 예? 제가 아마 아메이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놈의 대우가 너무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나는 엔지니어니까 나는 내 기술 가지고 월급 주는 데 많으니까 이왕이면 내 서울에 있는 데 가서 여의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다가 회사를 옮겼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박사과정 때 돈 없으니까 대우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 그만두면은 제가 받았던 돈에 근무한 거 빼고 나머지를 토해내야지 되는데 그게 무척 많은 돈이었어요. 1,000만 단위가 훨씬 넘는 돈인데 근데 전 참 희한해. 그게 한 개도 안 커 보이더라고. 따라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제 정신 상태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왔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제가 4월 30일자로다가 사표를 딱 쓰고서 이제 딱 나왔는데 5월달 되면 저는 진짜 벽 타고 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다 죽었어 막 이러고서 나왔는데 내가 다 죽기 전에 언론에서 애들을 다 죽여놨더라고. 그 무슨 아메이 무슨 세제 비누협동 세제 조합 이런 데 가지고서 아메이가 나쁜 거라는 둥 추정 60분 그거 다 알았네 이런 데서 하도 떠들어 놔가지고서요. 근데 내가 바빠서 신문을 못 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4월 24일인가부터 언론이 막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4월 30일 날 사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신문만 봤으면은 우리 부서장한테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고서 내가 사표를 물을 텐데, 근데 그걸 못 보고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희한하지만 다행한 일이에요. 대우에서 일이 몇 가지가 잘못 내가 한 게 있는데, 그게 아메이를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15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택도 없더라고. 되는 게 없어요. 제 말, 저가 그때, 두 번째 딸인가? 대부분 3 프론트가 구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내 말 들을 사람들을 후원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시험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예. 제가 공부는 못 하는데 시험은 잘 봐요. 예. 시험 잘 보는 거나 공부 잘하는 거나 다른 얘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봐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입사하고, 대학원이고, 박사하고, 뭐고. 예. 왜냐면 붙을 만한 것만 좀 봐요. 네. 이렇게 봐가지고서 좀 붙을 만한 것만 보지 절대로 안 붙을 만한 건 보지를 않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딱 마음 먹으면은 그까지는 이제 막 날밤을 새면서라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 시험은 딱 보고 나면 다 까먹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 하려면은 2개 국어 정도가 인증 시험을 봐야지 돼요. 영어는 기본이고. 예? 그래서 일본어 시험도 이제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시험도 당근 붙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일본말 하나도 못하죠. 예. 시험만 제가 삿포로를 지금 4번인가 다녀오고 그랬는데 제가 일본 가면 진짜 묵비권 행사하죠.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할 적에 약간 좀 바다를 발라서요. 그냥 얘기해도 될 거를 막 좀 이렇게 좀 느끼하게 영어를 하면 일본 애들이 확 죽어요. 제가 해보니까. could you please?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미국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존경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까지만 외워서 하면은 애들이 죽어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참. 제가 2가지 단어가 제 인생에 하나가 물이고 또 하나가 주의 산만해. 제가 주의가 엄청 산만해.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서 해야 돼. 자꾸 까먹어요. 이상해. 근데 나이가 들어서 까먹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우리 딸이 주의가 산만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냐고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님이 너 닮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생각을 못하고서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주의가 산만해요? 막 그랬더니만 일로 와봐.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6년치 성적표 가정통신문을 다 모아서 계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꿈이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잘 되면은 박물관 세운대요. 그래서 저 무슨 돌 때 입었던 무슨 베넷잎 조골인가? 그런 거 중학교 교복이고 뭐고 다 가지고 계세요. 전시품을.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보여주는데 한 학기도 주의 산만이라는 게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산만하구나. 산만해. 그래서 아무튼 이달에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7월 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랑은 전혀 다른 숫자로가 이 밑에가 써졌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돼가지고 그 3 프론트가
5월달, 6월달 사이에 싹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암의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회원 숫자가 10분의 1인가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화끈하게 우리는 안 해 그러면 뭐 뒤도 안 보잖아요. 그냥 뭐 때로 다니잖아요. 막 우리는 조직적이잖아요. 막 사람 나도 제 그룹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해봐야 한 4명 안 됐었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새로 했죠. 제가 뭐 하겠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에 다니면서 저녁 때 열심히 사업했어요. 제가 열심히 사업한 건 뭐 틀림이 없어요. 열심히 했다가 새롭게 한 명을 또 후원해서 제가 대우 나오면서 이제 한 명을 후원을 했어요. 참 제가 대우 있을 적에 후원한 방법이요. 점심시간밖에 없어요. 점심시간은 자유시간이니까 대우는 되게 웃겨요. 공장 문을 척커덕 잠궈요. 아침 8시 되면은. 그러니까 과장은 대개 7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자리 깔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잠그면은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대우라는 데가. 대우 잘해주는 데죠. 근데 과장 이상은 외근증을 자기가 사인해서 들고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인해서 한 놈씩 데리고 나가 점심을 먹어요. 예. 그 점심 먹으면서 아메일 그때 오늘의 한국이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놓고 A4 용지에다가 동그라미 막 그려가지고 유통이라 하면 막 저쩌고 해서 이제 쫙 설명을 해주면은 할래? 그러면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말고 또 탑니다 또 막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비빔밥을 제가 주로 주로가 아니라 항상 비빔밥. 예. 제가 먹어봤는데요. 무슨 찌개 전골 시키면은 상이 번잡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 뭐 먹을래? 그러면 대답하려고 그러면 비빔밥 2개요. 그러면 제가 비벼가지고서 비비면 그릇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찬 싹 밀어버리고서 비벼서 먹으면서 꿈이 뭐야? 막 이러고 얘기해서 이제 한 20분 안에 끝내고 돌아와야 되니까요. 한 4, 50그릇을 제가 사 먹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저랑 아메를 하는 거예요. 40분의 1, 50분의 1인데 그 한 명에서 그 사람도 물론 다이아몬드가 이상이 됐고 나온 다이아몬드가 지금 7종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처음에 할 적에 뭐 얼마큼 잘 되냐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에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로 이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제가 그 사람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풋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근데 아웃풋은 계속 나오는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게 아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한 명이 후원이 되고 또 우리 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한 분 후원돼서 2명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한 거보다 SP 달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제 전 그룹을 다 소집을 하니까 3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저까지 4명이 SP를 이제 가야지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까 그 사람이 12%를 하겠대요, 자기가. 난 마음속에 너무 심한 감동이 오더라고. 둘이서 12를 하겠대요. 그 사람이 그 밑에 한 명 있는데, 오케이. 이 사람은, 당신은? 그랬더니만은 자기도 눈치 보고서 12%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거의 한 500만 PB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아메이 처음 첫 달에 했던 짓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 한 번만 더 하면은 SP가 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다 약속을 지켰어요. 다 약속을 지켜가지고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SP가 그 센팅의 유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진짜로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IP 가가지고서 지금처럼 ABN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전화로 하기엔 많고 이제 IP 가서 구매 주문서 놓고서 333-4-5-6-5-5-4-333 막 써가지고 카드 주고서 SP를 깔끔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랠리에 제가 8월달 랠리에 제가 딱 올라갔는데요. SP가 저는 그렇게 심한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SP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내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서요. 언제야? 9월달, 10월달 내가 GP 꼭 가겠다고 꼭 갑니다.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택도 없는 건데. 막 그러고 막 외쳤어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막 집이 IP로 변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정수기도 있고 청정기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IRS 같은 거 그냥 LOC, DC들 없으면 줄만 쫙쫙 맞춰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그리워요. 정말에. 그런 정신 상태로다가 사업했던 게 진짜로 그리워요. 그때는 빠꾸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없긴 하는데 우리는 물러섬이 없어요. 그냥 공격 일변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해석하게 달려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내 인생을 이게 정말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바뀐 사람을 제가 이 아메를 통해 봤어요. 나한테 아메를 소개해준 김기범 사장님,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아메 들었냐니까 학수 형제한테 들었대요. 유일하게 김기범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둘이서. 그 가난하신 분들한테 제가 아메를 들었어요. 지금 김기범 사장님은 트리플 다이아몬드세요. 아침에 승마예요, 승마. 정하우 사장님은 아주 내놓은 부자가 돼서 차가 지금 3대인가 4대인가 차를 사 모아요. 참나. 너무 웃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벤즈 스포츠카 SL50, SLK 말고 큰 거. S클래스 가지고 만드는 스포츠카에다가 BM7에다가 차 무지 또 무슨 그랜드 카니발까지 사고 해서 오토바이도 BMW 오토바이에서 3대인가 4대인가 있어서요. 아침에 가끔 한 번씩 하는 게 겨울에 이렇게 한 번씩 시동 걸어준대요. 아침에. 그 부지런해야지 너무 오랫동안 차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이게 시간표에 써놓고 한 번씩 시동 걸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시동 걸려 있죠. 그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처음 아메 시작할 때 정하우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이미 돼가지고서요. 제가 영선이 형제 학수 형제 이러고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BMW 하얀 거에서 빵 내리더라고. 저는 저 아는 사람이 BMW에서 지차에서 내리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제 주변에요. 차 잘 맹근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똑똑한 척 차에 대해서 똑똑한 척 하는 사람 제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자동차 공학회 종신해요. 지금도 계속 와요. 저는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학회 박사과정 때 들 적에 그냥 종신회원으로 들었어요. 기계공학회랑.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가 와요. 근데 그 차 박사들 사람 중에서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떠들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다 이제 우리로 치면 프린스 정도 몰고 가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본 살아서 움직이는 내 아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박사 교수 아주 나래비를 서 있는데 없었는데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메이밖에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 입증돼 있어요. 지금 저도 BM7 타고 다니는데 벤츠 S클래스 타다가 김기현 사장님도 S클래스 타고 차는 아무튼 다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결과랑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리도 많이 하고 근데 아무튼 저는 무리 아니라 무리 할아버지라도 할 것만 있으면 다 하고 싶었었어요. 놀면이 아니라 이 세상 세월이 가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뭐든지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SP가 돼서 그때 8월 달부터는 원래 사업 설명회 하면 SP 1000만 하면은 매달 평생 상속되고 증가하고 그렇게 써서 가르쳐 줬었는데 12%가 안 되더라고. 다시 해보니까. 왜냐면 저만 무리한 게 아니라 다 무리했잖아요. 지금 다. 제가 10월 달에 뭘 했냐면요. 뉴핀을 한 게 아니라 GP가 돼야 되는 10월 달에 뭘 했냐면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대우 거기 말고 또 한 번 가족이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만은 진이 할 말이 있는데 아메이 그만해야 되겠대. 아메이가 참 재밌는 게요. 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말리기도 어려워요. 참.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물건이나 계속 쓰시라고. 그러고서는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서 돌아서서 지난 10년이 아니라 10개월을 돌아다 보니까 아무튼 이때 센팅하고 회사 그만두고 옮기고 베레벨트를 SP도 갔다 오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10월달 돼서 보니까 한 레그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무리해가지고 다시 12%도 못하고 있는 한 레그가 있는 게 내 가진 전. 예.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하면서 뭐 도저히 뭐 견딜 수, 하나님한테 엄청 찡찡거렸던 것 같아. 예? 왜 이런 걸 나를 시켜서 사람을 이 모양을 집안에서도 아주 그 좀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만 저거 완전 생 바보 같은 놈이 됐다고. 예? 저거 다단계하고 돌아다닌다고. 예?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저 아주 유명한 사람 됐어요. 다단계 빠져서 회사 그만뒀다고. 예? 그놈 박사인데 그랬다고. 예? 뭐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듣고 다녔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나한테 비빔밥 먹고 나와가지고 암해하는 고사. 예? 그게 막 찡찡거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주고 지시를 내려서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남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라든지 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때. 네. 정말 배만 고팠어요. 네. 회사 다니면서 했으니까 금식을요. 네. 나중에 제가 그 우회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끝날 때쯤 얘기해 드릴 텐데. 네. 그랬는데 정말 신기해요. 11월 달 되니까요. 금식하고 11월 달 됐잖아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때 했던 일이나 금식했긴 했지만 11월 달에 했던 일이나 한 개도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미팅 나오고 그 뭐 나와서 하고 그 하루에 5명 전화하고 가서 만나고. 저 마우스 스프레이 진짜 잘 팔아요. 없다. 마우스 스프레이 뭐 팔고 뭐 할 수 있는 거 내가 벨짓을 막 다 하고 누가 또 지원해달라 그러면 막 뛰어가고 강의하러 양평으로 제천으로 아무튼 일요일 날 되면은 뭐 형제그룹 뭐 강의해달라 그래서 막 뛰다니고 집에 있으면 뭐해. 막 다니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12월 달이 됐는데 제가 또 11월 달에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데 출장 다녀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우랑 제가 있는 회사랑 거기랑 엮어서 했었는데 12월 달이 됐어요. 문제. 그 12월 달에 김영삼 씨가 만세 부른 달이에요. 우리나라에 외환이 없어요. 이러고 만세를 불러서 IMF가 오셨어요. 그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만든 일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환율이 2배로 뛰었어요. 지금은 환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세상 조금만 살아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환율이 1,000원짜 일부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이 막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00원이 안 돼서 막 고민하고 있는 세상을 살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하나로 주면은 걔들이 돈을 반밖에 못 받는 거고 달러로 주려면 우리가 돈을 2배를 줘야 되니까 계약금을 날리는 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면 일이 없어지니까 일꾼은 있어서 뭐해, 그죠? 그 사람도 자르는 거예요. 당장은 일이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되는 때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다시 1,000만을 했어요. 오, 신기하대.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레슨 받았어요. 이러고 살면 안 된다. IMF가 온다. 잘못하다 나도 F 된다. 다 알게. 그래서 막 이때 갑자기 사람들 막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경기는 어렵고 잘하면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 안에서, 내 그룹 안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 당시에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제 꿈은요, 한 방에 다이아몬드였어요, 진짜. 5월 달에 사표 쓰고 나오면 벽 타고 6바퀴 돌면 다이아몬드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이때 꿈이 뭘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동그랗게 서서 애프터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우린 맨날 3명 아니면 4명이야.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동그랗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와, 이때 막 점점 동그래지는 거예요. 막. 동글동글동글동글. 사람들에서 애프터를 막 할 수 있게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막 웃기는데,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달에 다시 1,000만을 하게 되고요. 1월 달 되고 2월 달인가? 그래서 2월 일정. 이달에 제가 다시 이제 GP를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제가 GP를 했는데요. 제가 GP 할 때 저한테 그 비빔밥 얻어먹었던 그 사람이 SP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GP를 하고 그 사람이 SP를 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무슨 사업 설명 이런 거 막 듣고 그러면은 SP 조건에 한 그룹이 독립하면 사이드로 400을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예. 사이드 400을 내야지 되는 거야, 내가. 근데 보니까 400이 택도 없어요. 여기가 1000만을 한 거지, 난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동그래진 것만 기뻐할 일이었는데, 저 이때요,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한 20명도 넘게 서로 막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이건 사업해라가 아니라 물건 사달라고 막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때 저한테 2명이 넘어왔어요. 2명이 각각 9%를 해줬어요.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명은 제 대학원 후배인데, 반지하에서 저기 경상도 시골 아이인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회사 다니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밤에 앉아봐, 급해. 너 형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막 얘기해가지고서 뭔데요? 그래서 9% 좀 해줘.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서 막 얘기돼가지고서 걔 책꽂이를 제가 책을 다 정리하고 제품을 진열해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면요, 지금도 쓴대요, 그걸. 네. 또 한 명은 제 교회 후배인데요, 그 부부인데, 다 우리 교회 후배 부부예요. 우리도 교회 가서 막 얘기했는데, 또 9%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네. 그때는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되라고 제가 한 것도 아니라, 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절박했어요. 네. 또다시 IP를 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서 제가 이때 IMF 터지고요. 정말로 좋은 게 3월 달에 이때 제가 대학 교수 어플라이를 막 여러 군데다 해가지고서요. 그때만 해도 교수 되기가 좀 수월할 때. 신문에 보면은 교수 뽑는다는 게 꽤 많이 날 때. 지금은요, 아주 맛 같습니다. 제가 그만둔 대학의 내 자리에 교수가 아직 충원이 안 됐어요. 제가 그만둔 지 지금 4년 됐거든요. 근데도 충원이 안 돼요. 제가 그때 열심히 얘기했어요. 교수 왜 힘드냐면은 모집 인원하고 응시 인원이 같아져요, 이제. 지금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2대1이면 여긴 0.5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요. 방법은 저기 동남아 애들 데려다 공부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부족하면은 어디선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아웃소싱 하는 게 쉬우면 그렇게 하든지 구조조정해서 학교를 줄이든지 그러면 교수들은 잘리든지. 근데 이때만 해도 분위기 좋을 때라 제가 여러 군데 막 어플라이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안산에 있는 대학에 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너무 기분도 좋고 이제 왜 좋으냐면은 교수는 자기 방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잖아요. 시간표만 잘 짜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았는데요. 세상에 너무 즐거웠었어요.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선배 교수들이 저 뺑뺑이 좀 굴리신다고 제가 한 번도 학부 때 공부하고 안 했던 과목들을 막 줘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 실험실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알아야 되니까 실험실 사용하는 과목을 막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서 제가 언제 선반 돌려봤어요, 내가. 밀링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언제. 근데 가서 또 선반 밀링 돌리는 거 연습해보고 애들을 해야 되니까, 물론 조교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도 대학 교수 하면서도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학교에서 밤을 샜어요. 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랬다는 애들한테 혼나니까. 그 다음 강의할 노트가 안 만들어지면은 학교에서 밤을 새고, 근데 제가 살아온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 터지면은요, 몸으로 때워서 해결하는 거를 제가 해온 거예요, 평생을. 코피 흘리고 사진 찍어달라는 거 한 개도 안 웃겼다니까요. 그게 나였다니까요. 저는 그 짓을 나이 30살 넘어서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도 그 학교에 남아서 밤새면서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머리가 안 되시는 분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공부하셔야지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맘먹으면요, 또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저는 또 밤새야 돼. 근데 점점 이제 체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몸으로도 못 때우게 돼. 근데 무리하게 때우다가 진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달 되고 4월달 되고 5월달 돼가지고서 여기가 이제 제가 플래티늄 됐어요. 이거 다 사이드에서.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6월달에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핀인데 펄이라는 걸 제가 했어요. 조용하죠. 이때 사이드 400을 못하던 사람인데요. 이 3달 사이에 저 옆에서 2그룹이 독립을 한 거예요. 놀랍죠.
이때 IMF 시작돼가지고 사람들 정신없다고 하는 그때인데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예? 7월달, 8월달, 9월달, 8월달 지나서요. 사람 일 알 수가 없는데요. 막 안 되니까 해외여행을 가야지 되죠. 리더십 세미나를요. 가는데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막. 예상했던, 계약했던 인원보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행 점수를 10% 까줬어요. 예.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게 된 거예요. 저 여행 가서 신나게 놀고 왔는데, 옆으로 사이드로 루비가 돼 있어요. 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계속 그런 일들 벌어졌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돼가지고서요. 아메이에서 이때 저는 아메이 정말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예? 달러가 2배가 뛰었는데 우리가 미제 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거 제품을 2배 올려야 돼요. 미국에서 다 돈 주고 사다가 파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한 푼도 안 올렸어요. 그때. 예. 그 환 차이 손해를 한국 아메이가 미국 아메이가 했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IBO한테는 아무 부담을 주지 않고 그 가격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다가 이때 한 1,300원, 1,400원대로 환율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트럴라이트나 뭐 이런 거 값을 좀 올립시다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올리니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더 사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좀 산다 그러면 웃으시네. 예. 사는 거 너무 제 수첩에는 제 인생에는 3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제 삶에는요. 예? 제 수첩에 보면 어떤 일이 딱 떠오르면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사업. 처음엔 2가지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딱 떠올라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써놔요, 수첩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해. 근데 둘 중에 하나에도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무시해. 그거 생각해봤자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냥 무시해.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 3번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구매예요, 구매. 예. 예? 저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골프채도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맞아. 그럼 생각나서 적어놓고 알아보고 저 전자제품 뭐 PDA,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아주 기신입니다. 저 아주 무지 좋아요. 노트북 뭐 제가 몇 군데 동호회에서 하면서요. 예? 뭐 막 그런 거 저 되게 좋아해요. M450인가 이번에 전화통 새로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내비게이션 설치하는 걸 야매로 하려고 제가 왜냐하면 제 차는 BMW 차는요 위성 신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을 나 보호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위성 장치가 저를 추적하지 못하게 제 차에는 코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치에서 위성 신호를 못 받고요. 백미러 가운데 있는 룸미러 요게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나 파져 있는데 거기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만 코팅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성 수신기를 거기다가만 달아야 돼. 근데 그런 제품이 없어요. 그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 중에는. 그래서 야매로 만들어 파는 데를 찾아내가지고서 뭐 지도 데이터 구해서 막 해야 되는데, 와, 저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살 거,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아무튼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집에 택배가 뭐가 와요. 네. 뭐 요만한 거 하나씩 해서 혼자 막 밤에 맹글어 보고,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전작가 교수 할 걸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네? 저 이 셋 중에 하나, 이거 말고서 저한테 떠오르는 일은 다 무시하는 일이에요. 예. 그냥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3가지 일만 해. 그래서 이 구매하는 거가 사람을 얼마나 흥분시키고 기쁘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 우리 애한테 너 뭐 사줄까? 그럼 애가 벌써 기분이 흐뭇해져 있어요. 예? 너 뭐 하면 뭐 사줄게? 그럼 애가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예? 사는 거요, 이 소비하는 거, 이 소비가 뭐예요, 그게?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 그래? 다 소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돈 쌓아놔서 장판하려고, 뭐 아니잖아요, 그죠? 소비 진짜 좋은 겁니다. 무식하게 된 지도자들이 모르니까 과소비네 어쩌네 그러면서 소비 나쁜 걸로처럼 뭘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성교육 못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성이 나쁜 거예요, 성이 이게? 예? 어른 되면 그냥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사는데, 근데 성 교육이, 이 뒤에 교육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를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배울 생각을 해야지 모르면 나쁜 것처럼 사람들이 몰아버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교에 관련된 서적을 야매로 구해서 좀 보면 예? 막 혼내시켜주잖아요. 그죠? 예? 그 구조부터 일단 파악을 해 들어가려고 좀 뭘 보려고 그러면 소비도 매한가지. 소비가 나쁜 거예요? 예? 돈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다 소비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
저는 이게 세 번째 거, 저는 인생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제걸 해가지고 누굴 주고 누굴 줄 때마다 그 얼굴을 보셔야 돼요. 예? 그 좋아하는 얼굴을 보셔야 돼요. 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들어왔는데 사장님 어제 너무 즐거운 밤이었어요. 평생을 그 문자들을 이렇게 정말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와 함께하면서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거 하는데 돈이 좀 든다니까요, 그게. 예? 돈 벌어야 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헌금, 우리 요번에도 무슨 세계 선교 뭐 할 적에 그럴 때 고민하지 않고 원하는 액수를 거기다 팍 적어가지고서 이렇게 줄 적에 기분이, 그걸 느껴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예? 돈 벌어서 뭐에 쓰겠어요. 없으니까 뭐에 쓸지 막 고민되죠. 예? 있으면은 좋지. 그래가지고서, 이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바람에 3월 달에 내가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들어갔어요. 진짜로 고통스러운 카운트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6레그 중에 한 레그라도 빵꾸 나면 자동 탈락이에요. 이제 4, 5, 6, 7, 8 한 달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했어요, 못했어요? 요 달인가 사파이어하고 7월 달에 루비하고 8월 달에 다이아몬드 마감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환경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저는 해야 될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만 결정되면은요, 환경 그런 거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지금 한국 뭐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은요, 정수기, 한국 경제랑 관계없이 정수기 한 대가 전달되면 그룹 매출이 막 200%씩 신장하는 그룹 볼륨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죠? 2명만 그룹에서 후원이 되면은 분위기가 막 잔치집으로 변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요만한 거 한 개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는 모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저 1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응답을 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그 다음에 더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매년 제가 막 뉴핀이 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직접은 저한테 얘기 안 해주세요, 항상. 아마 이 97년 10월 달에 내가 찡찡거리니까 아마 저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실지 몰라요. 힘드냐? 지금 고통스럽냐? 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빡세냐? 얘기해 줄게. 너 1년 반 후에는 저 그때 한 레그 남아있고 12% 정도 볼륨 있었어요. 1년 반 후에는 네가 다이아몬드가 돼. 1년 반 후에 다이아몬드 되고, 그 다음에 수석되고, 더블 되고, 트리플 되고, 그리고 너는 낮에 일 안 해도 되고, 네 차는 벤츠를 타다가 BMW 7으로 바꿀 거고, 아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동네에서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그게 너의 미래야. 너의 비전이야. 네. 근데 지금은 유지 안 되는 SP고 12%야. 근데 그게 힘들어. 만약에 그때 저한테 들리는 얘기로다가 1년 반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이후의 삶을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제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진짜요? 저 1년 반 후에 다이아몬드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낮에 일도 안 하고, 골프는 막 싱글도 했다가 막 이글도 했다가 막 난리 구슬치고, 제가 그렇게 살아요? 1년에 5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1등석만 타요? 진짜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그렇게 돼요? 나 안 힘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그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선택해서 행동하는 걸 요구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배 계속 고팠어요. 인은 안 늘어났는데, 근데 저는 계속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 선택을 제가 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증명해 나가요. 내가 스스로 예외라고 규정 짓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그룹이 성장해요. 난이도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공부해서
저 누구죠? 반기문 씨 같은 분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나서 거기도 가봤어요. 그 유엔 가봤죠. 그때 갔을 때는 그 코피 많이 난인지 안 난인지 그 양반 까만 얼굴 사람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유엔 사무총장 하겠다는 꿈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꿈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다른 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다른 꿈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게 아니라요.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반기문 씨가 아무도 유엔 사무총장 만들 수는 없어요. 누구를 만들겠어요? 노통이 그만두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린 난이도가 없고요. 단지 지속하기만 하면 가능해지는 일을 해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요. 이 일 정말로 재미있고 알록달록한 일이잖아요. 이 문화를 여러분이 만드시고 계신 이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막 흥분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막 도전하고 막 성취해내고 그런 멋진 문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선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정상에서 너무너무 넓어서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그 정상에서 여러분들을 다 만나 뵙게 되기를 제가 기대해요. 아무도 제한이 없으니까 꼭 그 자리에서 오셔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